안녕하세요. 오 똑똑한 헬스케어 오똑해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에 이어 이번 촬영은 아마 디지털 디톡스 주제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안경을 돋보기를 쓰는 바람에 네. 주제가 됐죠. 네. 디지털 디톡스라고 하면은 뭘 빼야 된다인데 우리 디지털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요새는 그렇죠. 핸드폰을 아침에 눈 뜨기 전에부터 이렇게 더듬더듬 찾아서 핸드폰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자기 전까지 핸드폰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거 없이 산다는 거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디톡스를 해야 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떻게 잘 활용을 해야 되는지 오늘 두 박사님에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중독이라는 거는 사실 가장 큰 주범이 스마트폰이에요. 그런데 스마트폰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 스마트폰을 활용하면서 중독 증상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실 이제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박사님 어떻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네. 맨날 스마트폰으로 일하시잖아요. 그죠? 두 분은 아마 저랑 세대 차이가 좀 나서 모르시겠지만, 저는 X세대? X세대? MZ세대? 아닌데요. 어우, 저는 오렌지족 이전 세대예요. 오렌지족 완전 이전 세대. 아날로그 세대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학 다닐 때도 자료를 찾으려면 도서관 가서 복사해서 네. 그걸 찾고 밑줄 치고 그렇게 학습을 했던 세대라서 사실 디지털 디톡스라는 주제가 저와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일상을 이렇게 이 주제를 다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제 일상을 한번 돌아보니 제가 가장 중독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주식창부터 확인하고 자기 전에 또 오늘 재밌는 거 없나 하고 또 한번 슬쩍 찾아보기도 하고 네. 또 일과 중에는 또 자료를 계속 찾아야 되니까 그쵸. 노트북이라든가 핸드폰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나이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일을 많이 할 나이 또래인데 제가 가장 중독이 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하는 그 세대가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제일 많이 볼 수밖에 없고,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 또 이제 AI로 해서 무슨 자료를 만들 때 전부 AI 도움을 받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아무래도 노출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만큼 중독 증상이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오늘 우리가 또 오 박사님 초청해야죠. 네. 오 박사님한테 한번 먼저 물어보고 이게 디지털 중독이 어떤 생리학적인 문제들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여쭤보기 위해서 오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아니고 아주 베테랑 신경생리학자로 저희가 역할을 부여하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디톡스가 뭐고 어떤 신경생리학적인 변화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는지 한번 오 박사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디지털 박사님. 디톡스. 그런데 저는 이 전문가인 신경생리학자인 오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 와닿지가 않아요. 왜요? 아마 일반인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내가 핸드폰 쓰는 게 신경생리학이랑 무슨 관계? 근데 가장 와닿는 거는 아까 우리 안경 때문에 이 주제를 네. 고른 것처럼 많은 분들이 눈이 나빠지면서 나중엔 실명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걸 일단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신체적으로는 실명뿐 아니라 전체 전신의 건강에 네. 해를 끼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오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오 박사님이 신경생리학자인 이유가 뭐냐. 스마트폰이라는 게 단순히 그 어떤
디지털 독소라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네, 아니라 네, 네. 결국은 신경을 네, 통해서 몸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 중독되는 그 어떤 기전이 신경학적인 기전하고 네. 이제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디톡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마트폰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신경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알아야 네.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오 박사님의 역할이 신경학 전문가이지 않나 네, 네, 이렇게 네,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보통 좀 즐거움을 주는 호르몬이라고 하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도파민 같은 뭐 동기부여라든가 운동 시 나오는 도파민, 그다음에 우리가 천년 진통제라고 알려진 엔돌핀, 그다음에 우리 장에서 많이 만들어내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네. 그리고 뭐 사회적 유대 관계를 통해서 또 기쁨을 주는 옥시토신 같은 네. 이 네 가지 호르몬이 가장 그 인간의 즐거움과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디지털 중독은 도파민과 아주 관련이 깊죠. 그렇죠.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특히 요새는 쇼츠 같은 짧게 자극적이고 생각할 여유 없이 재미로만 지나가는 이런 영상들이 도파민 자극을 굉장히 높이고 거기에 중독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유튜브도 한 15분, 20분 분량으로 찍지만 이것도 못 기다리게 너무 지루하다는 분들이 너무 맞아요. 많아요. 맞습니다. 예, 쇼츠 같이 1분 이내 짧게.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두엽이 사고를 안 하고 정보를 그냥 해마로 보내게 됩니다. 물론 그런 정보들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진 않겠죠. 네. 그래서 뭐 망각증이라든가 기억을 못하는 거라든가 어떤 정보를 접했는데도 보긴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뭐 이런 현상들이 계속 뇌가 적응하면서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디지털 치매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마 이 도파민 중독과 연관된 거고 도파민 중독은 결국에는 이 신경학적으로 뭐 파킨슨병이라든가 뭐 알츠하이머 네. 같은 우리가 걸려서는 안 된 뇌의 가장 치명적인 질병인 그런 질병까지도 연결이 될 수가 있죠. 위험해요.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디지털로 인해서 많은 정보를 짧은 시간에 계속 습득하고 즐거움을 얻으면서 우리 뇌는 사고를 안 하게 되고 그렇죠. 그게 습관이 되면서 결국엔 신경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도 머리가 바보가 되는 지금 맞아요. 이런 시대잖아요. 근데 이 네 가지 호르몬들이 도파민만 단독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맞물려서 작용하기 때문에 도파민이 너무 과다하게 되면 다른 호르몬들은 안 나오거나 뭐 이렇게 또 약해지겠죠. 약해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들은 단지 뭐 즐거움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약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대사 문제와도 굉장히 관련이 깊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호르몬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코르티솔도 비례해서 조절하고 네. 이런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몸 전체의 대사 문제까지 맞습니다. 일으키는 큰 문제가 있을 수 네.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 사실 정보를 처리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의 그 에너지의 양은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기 때문에 사실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정보 처리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이제 익숙해질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정보량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또 그 정보를 최대한 단축적으로 이제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긴축재정. 그렇죠. 이런 게 네. 긴급한 상황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몸으로 들어가야 될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대사를 상당히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정보를 많이 받다가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몸으로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사 증후군이 생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머리는 과부하가 걸려 있고 신경이 예민하고 그리고 영양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대사가 안 좋아지면서 복부 비만이 생기고. 네. 요즘 세대 어떡하죠?
아직은 괜찮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박사님께서는 아직 복부비만까지는 아니신 것 같은데, 이런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이 근육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운동을 많이 했을 때 AMPK라는 회로가 네네. 작동을 해서 더 에너지를 많이 만들 수 있게끔 한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작동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AMPK 회로가 작동됐다라는 그렇죠.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자체가 만들어진 것이 사실은 안 좋은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AMPK 회로가 돌아가지면 근육 발달이 안 됩니다. 근육 발달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노안이 올 수 있는 거죠. 역시 내 눈이 그런 원인. 예, 그러니까 박사님께서 에너지를 지금 너무 많이 소모하고 있다. 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눈으로 있습니다. 많이 소모하는 거네요. 예. 눈과 뇌로. 예, 다행히 그렇지만 아직 대사증후군은 나타나지 않았다.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생활을 하고 이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네. 디지털을 끊을 수는 없는데 네. 이렇게 하루 종일 휴대폰을 사용하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정보만 취하고 필요 없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안 됩니다. 네. 예, 그게 어려운 거죠. 그렇게 되면은 똑같은 에너지를 쓰고 그리고 나서 그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는 이 휴식 시간의 질을 좀 높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는 것은 디지털 디톡스를 하기 위해서는 쓰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은 다시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을 질적으로 높이자. 네, 이런 방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도 의견이 있으실까요? 일단 오 박사님한테 어떤 최적의 솔루션이 뭐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네. 그렇죠. 나름 전문가시니까. 저는 이미 전과자이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디지털 전과자 네, 디지털 전과자예요. 오 박사님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예상하듯이 디지털을 일정 시간 또는 네. 일정 기간 동안 멀리하라는 충고가 주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많은 전문적인 견해를 알기 전에 디지털을 사용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네. 자꾸 잠을 자게 됐어요. 원래 잠은 밤에만 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피곤하면은 견딜 수 없어서 네. 그냥 중간에 낮에도 막 자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잠깐 잠을 자면서 아무 생각 없이 네네. 의식을 잃은 상태가 사실은 되면 그게 디톡스죠.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냥 뇌가 활동하지 않도록 잠깐 이렇게 쉬는 건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솔루션의 일환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자기 전에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독서하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독서를 그렇게 막 진지하게 읽는 게 아니라, 책을 펴놓고, 문구를 읽다가 거기에, 좀 생각할 게 생기면은 계속 그 장에서 넘어가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멍 때린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30분 책을 읽어도 한 장이 안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계속 이 글을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으면서 사고를 계속 유발하는 거잖아요. 네. 어떤 자극적인 영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시신경이라든가 청신경에 굉장히 자극을 주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냥 눈으로 보고 뇌에서 문맥을 이해하면서 잠깐 저는 그거에 뇌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디지털 디톡스라는 이 솔루션을 딱 보고 나니까 네. 여기도 독서라는 이 솔루션이 있지 않습니까? 뇌가 쉬고 있었구나. 네. 잠깐 핸드폰을 멀리 두고 30분, 1시간이라도 쉬고 있었구나. 아마 시청자분들도 어떤 디톡스가 독특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1시간 정도, 하루에 30분이나 1시간 이상 정도는 잠시 디지털 기기에서 좀 멀어진 좀 그런 취미라든가 아니면 다른 활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운동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사실 이제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은 디지털 중독이라는 것과 그냥 어떤 사고를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인 휴식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질 높은 휴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멍 때리고 있었다라고 하면 휴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정말로 뇌 기능이 쉬고 있는 상태냐 아니면 외부의 정보가 차단되고 안에서 내부적으로 회로가 계속 돌아가고 있냐 이거 차이가 분명히 있기 네, 때문에 네. 우리가 보다 더 질 높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뇌파가 안정화되면서 즉 작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충분한 휴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명상 예, 같은 그렇죠. 그래서 명상이라든지 정말로 잠을 자는 그런 행위가 일어나야지 뭔가를 그 디지털 대신에 뭔가를 하는 것은 상대적인 휴식은 될 수 있으나 질이 높은 휴식은 아니지 않냐. 예,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너무 죄인이라고 너무 몰아붙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걸 견딜 수 없기 때문에 1단계로 이렇게 취미를 가져보시고 네. 그 다음에는 명상이나 의식 없는 잠 이런 휴식으로 이제 2단계 명상, 2단계 휴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을 많이 자야겠다. 저는 잠을-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런 지식이 없이 기분 좋게 먹고 잠을 잡니다. 네. 아니, 이제 최고의 삶을 살고 계시다니까요. 지금 저희가 몇 번 안 찍었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별에서 온 사람인가. 아니, 그래서 박사님께서 이런 운동을 해라, 취미를 가져라, 이런 솔루션을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보통 사람들은 뭘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제가 좀 성격이 굉장히 예리한 편이라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휴식이라고 좀 생각을 못 했는데, 네. 오늘 두 분의 조언을 듣고 나니까, 네. 독서나 운동 외에 정말로 이게 몸과 마음을 휴식하는 나만의 시간을 좀 만들어야겠다. 최소 네. 30분이라도.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네. 아, 여기서 잠깐. 네. 네. 또 뭐요? 30분이라도라고 정해놓지 마시고, 그냥 무작정.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자꾸 죄인 취급하세요. 물론 이제 우리 박사님처럼 바쁘신 분들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무작정 휴식한다는 건 사실 현실에서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 드린 거는 정말 어떤 이론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론적인 부분을 목표로 하시고 현실적인 부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던 이렇게 그 디지털에 중독되어 있는, 집중되어 있는 네. 시선을 좀 돌리는 환기도 필요하고, 네. 그 환기를 위해서는 적당히 멍 때리는 거, 그리고 적당히 운동하는 것도 필요한,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일상적인 또 디톡스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뭐 드린 말씀은 두 분 좋은 대로 좀 쉬고 정말 생각을 끊는 그런 시간이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일반인들이 뭘 하지 마라 하면은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으로 가는 솔루션에서 이제 뭘 하라, 왜 이걸 하면 뭐가 되고 뭐가 즐거우니까 라는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 이제 일생활에서 제가 하고 있는 디톡스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까지 가기 참 어렵죠.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쉽게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이 시대는 너무 힘든 시대예요. 네. 그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경쟁이 심화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단계로는 다른 취미, 좀 디지털에서 멀어지는 취미를 가져라. 독서든 운동이든.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 두 분처럼 정신세계가 높은 분이니까 멍 때리고 생각을 비우는 훈련, 명상이라든가 뭐 잠 쪽으로 이렇게 선회를 해서 좀 디지털로부터 좀 해방되는 시간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뭐 죄인 취급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자, 오늘은 저희가 디지털 디톡스에 대해서 세 명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제가 옳은 방법도 아니고 아니면 또 두 분이 제시해 주신 방법도 아주 저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너무 한 번에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환경에서 바꾸실 수 있는 것부터 서서히
취미를 만들고 디지털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생활에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즐거운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 열심히 사셨네요. MBTI 뭐세요? 몰라요. 그거 알아서 뭐예요? 몰라요? 네. 저는 대충 짐작이 들어요. 뭔데요? 이런 유형들의 MBTI가 있거든. 뭘까요? I 아이? 아닌가? 또라이? 약간 그런 기질이 4차원에 좀 기질이 있긴 하네요. 그죠? 아이고, 또 부고 문자 왔네. 국어 문자요? 예, 요새 봄철 좀 되니까. 맞아, 부고 문자가 환절기에 네, 국어 네. 문자가 많이 와요. 예, 좀 날이 안타깝네요. 따뜻해졌는데 왜 그러지? 뭐 전에 이게 나눴던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봄철 만성피로 해서 맞아요. 나눴던 얘기인데, 아마도 좀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환절기라든가 해서 넘어갈 에너지가 충분치 않고 이제 감당을 못 하시고 질환이 조금 더 심해지면서 돌아가신다고 봐야죠. 근데 제가 알기로 우리 전 컨설턴트님 또 네. 한때 한 번 참 안 좋으셨던 적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 네. 참 우리가 법학을 해도 네, 총론을 배우고 강론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 건강에 대한 이 총론적인 거를 한번 다루지도 않고 바로 시작한 거, 강론부터 한 거. 예. 하고 싶은 거 맘대로. 아니. 네. 우리 정 컨설턴트님이 되게 위중한 상태에서 제가 회생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어렵듯이. 지금 뭐 그런 대단하신데? 얘기도 들어볼 겸 해서 네. 우리 다음 주제는 건강에 대한 총론. 건강에 대한 총론. 네. 예, 건강이 상당히 뭐고 상당히 광범위한 주제이긴 광범위하지만은 중요해요. 그렇지만 왜냐하면, 개념 좀 잡고 가면 좋죠. 건강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 방법인가를 네. 이제 시청자분들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목표라든가 어떤 할 행위에 대해서 방식이 좀 생기지 않을까. 아주 좋은 생각이 네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제는 건강에 대하여? 그렇죠. 네. 건강에 대하여? 멋있잖아요. 난 그런 주제 좋아. 무엇에 대하여. 무엇에 대한 회고. 낭만에 대하여? 무엇에 대한 실제 이런 거.